안녕하십니까, 권종민입니다. 제가 오늘 오전에 출발해서 두 군데, 저희 집하고 처갓집 성묘를 마치고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. 7시 10분 전이군요. 제가 올 때는 운전을 했는데 올라갈 때는 제 와이프가 운전하기 때문에 옆에 조금 피곤합니다만은 제가 약간 버벅거리더라 이해하시고, 심심한데 갑자기 노느니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 점만 양지해 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. 부동산에 관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왜 전세는 씨가 마르고, 제가 그 커뮤니티에 글로 많이 썼던 부분만 간추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왜 청약은 해서는 안 되는가, 이 두 가지 주제를 우선 하고, 또 시간 내면 앞으로만 2시간은 더 가야 되니까 어쨌든 주제로 짧게 끝내겠습니다. 한 주제당 가능하면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한번 보여드리고, 첫 번째, 전세는 씨가 말랐고 공공임대는 넘쳐난다, 남아 돌아간다. 제 구독자님 정도 되면은 왜 그런지를 다 알 겁니다.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.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없습니다.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고 우리 채널은 부동산 채널이에요. 그런데 시사초험평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, 정부가, 그게 불행인 거죠. 생각해보면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한가롭게 부동산 전세가 어떻고 매매가 어떻고,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시사초험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왜 그 얘기를 하느냐. 정부가 전세를 씨가 마르게 만들었잖아요. 임대차 3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게 뭐겠어요.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. 2년 계약을 4년으로 늘어나니까 전세 매물이 잠기는 거죠.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. 제가 거의 21년을 이론과 실전을 전부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? 제가 2017년 무렵에 저는 그 말을 듣고 문재인 정부의 그 모든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저는 예측을 했어요. 생생히 기억합니다. 이런 말을 했어요.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제이노믹스라 하면서 뭐 여러가지 집값을 잡겠다, 뭐 안정시키겠다, 집 사지 말라, 뭐 여러가지 그런 얘기는 제가 구태연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. 시장은 정책을 이길 수가 없다, 그런 말을 했어요. 300m 앞에 여러분, 시장을 정책이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. 언제? 2017년도에.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, 탈원전을 하겠다, 최저임금을 올리겠다, 주 52시간을 하겠다,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겁니다. 저는 그때,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명하다면은 저는 그럴 때 얘기했습니다.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정부 하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겠구나, 이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겠구나, 집값은 폭등을 하겠구나, 전세값은 폭등을 하겠구나, 예측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성공적인, 제가 부동산 하면서도 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 정부 시각이 그렇습니다. 시각이 지금도
정책 실패잖아요. 전세값이 폭등하고 매매값 폭등한 건 정부 잘못이잖아요.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주택자들을 때려잡고 있지도 않은 투기꾼들을 잡는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전부 남 탓을 하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그게 해법이 나오겠느냐 말이죠. 그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를 사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페일은 하고 결론은 전세가 폭등을 하게 되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잖아요. 두 번째, 공공임대라는 게 뭐겠어요? 10평, 11평에 내 식구가 들어가 살아란 얘기예요. 제가 전에 저를 계속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얘기할 겁니다. 이해하실 거예요.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버벅거리네요. 공공임대에 들어간 순간 노숙자가 된다는 얘기했어요. 저는 공공임대 뭐겠어요? 하여튼 공공 말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10년 동안 월세 살게 만들어줘요. 20년 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10년, 20년 동안 주구장창 무주택자로 남아 있어야만 돼요. 그리고 소득도 그 수준에 맞춰야만 돼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인 거예요.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죠.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세금도 열심히 내고, 그 사람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.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아무튼 좋은 집에 살고 강남에 살고 목동에 살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, 디자이어, 그런 욕망을 억누르고 너희들 모두 평생 월세 살아라. 공공임대가 월세 아닙니까? 이건 어떤 경우든 단언컨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,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할 때 저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. 어떤 경우도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. 정책이 뭐냐? 정부가 규제, 정부 정책, 대출 규제, 이런 게 어떻게, 시장이라는 게 뭐겠어요? 마켓플레이스.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시장이에요. 그걸 어떻게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처럼 꽉 억누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. 왜? 자유시장 경제가 운영되는 대한민국 하에서는 어떤 경우도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? 제가 여러분들 10년 전에 그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. 정부 정책 활용을 잘해야 된다.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걸 대체할 수 있어야 되죠.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. 정부가 어떤 정책을, 부동산 정책도 26번 나와 있는데, 자, 여기서 26번의 대책을 기억하신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. 저도 몰라요. 또한 양도세, 그 다음에 취득세, 종부세, 재산세, 특히 뭐 양도세 같은 경우 제가 4, 5년 전만 해도 양도세 계산에 규제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. 하도 바뀌니까. 그래서 양포 세무사가 나오잖아요. 세무사들도 양도세를 계산하는 걸 포기해버려요. 그래서 여러분, 제가 이제는 제 3자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갔는데 그거에서 자기들이 양도세를 계산해 주겠다, 뭐 이렇게 법률 상담을 하겠다, 세무 상담을 하겠다, 그거 믿으면 바보입니다. 알 수가 없죠. 본인들도 알지 못한 거를 말하면 안 되는 거지. 하여튼 지금은 뭐 직격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찌됐건 왜 전세가 이렇게 계속 시간 마르게 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필요하게 되면 좀 월세로 전환시키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,
그래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입 밖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간 되니까. 부동산은 이유불문하고 임대차 3법으로 해서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전부를 스트러글, 싸우게 만들었다. 어느 누구도 패자를 되게 만들었다. 이게 한 가지고, 탈원전으로서 국가를 전부 망쳤다. 주 52시간을 지키라 하면서 중소기업을 망하게 했다. 최저임금을 지키라 해서 올리고 해서 자영업자들을 폭망하게 했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길어지니까 이 정도 마치고 그 청약 다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천천히 지금 어쨌든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